인테리어 할 때 늘 이제 아니 왜 뭐 할수록 자꾸 이렇게 비용이 올라가지? 근데 이게 그냥 괜히 올라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 4가지 정도 정리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모던이 심플, 모던, 맞아요. 군더더기 없는 막 이런 게 막 유행이 되면서 극함의 모던함. 모던하게 하고 심플하게 하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진짜 몇 천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되기도 하거든요. 인테리어 할 건데 비용 어떻게 줄이면 돼? 친구들이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를 최대한 많이 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비용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줄이는데 또 어떻게 줄이느냐. 일단은 대표님, 네. 인테리어 하다 보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비용인 것 같아요. 너무 그렇죠. 그리고 인테리어 할 때 늘 이제 저도 그렇고 주변에 들리는 얘기가 아니 왜 뭐 할수록 자꾸 이렇게 비용이 올라가지? 예산 정한 것보다 자꾸 초과된다. 요게 너무나 자주 내뱉고 또 듣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거라면서도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괜히 올라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좀 저는 인테리어 하는 입장에서 뭐 때문에 이게 비용이 올라가는지 이렇게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 4가지 정도 정리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이걸 알고 나면은 그래도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으실 수도 있어요. 잘 모르는데 비용 자꾸 올라간 것 같으면 의뢰한 사람은 괜히 비용 올라가니까 기분 별로 안 좋고 해주신 분도 눈치 봐요. 이거 당연히 올라가는 건데 맞아요. 그런 거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많은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잖아요. 정보가. 네. 우리나라 또 유행에 너무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유행을 따르거나 남이 하는 거, 인터넷에 있는 거를 정말 내 집에 다 하려고 하는 게 약간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어요. 꼭 필요한지 생각하지 않고 인터넷에 누구 집에 했다, 뭐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 이러면 이제 그걸 다 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제 욕심이 비용 상승에 많이 기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와닿은 게 옷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주변에 맞추고 내가 봤던 거랑 맞추면서 네. 자꾸만 오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인테리어도 똑같네요. 똑같아요. 뭐 모몰딩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히든도어 안 하면 유행에 막 뒤처지는 줄 알고 인테리어 한 것도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런 관점으로만 무조건 인테리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이유로는 이게 좀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이 기억나는 아 이분 꼭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약간 네. 유행 때문에 고집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뭐 있었어요? 주방 대면형으로 바꿔가지고 무조건 구조 변경해서 그게 억지로 이제 공간도 좁은데 막 대면형으로 변경하는 거 아니면 뭐 조정 욕조를 한다던가 무조건 매립 수전으로 다 한다던가 필요할지 불필요할지 모르는데 실링팬을 방마다 다 단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비용 상승에서 좀 많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내 라이프 스타일 나에 맞춰서 나온 결정인지 유행처럼 따라하듯 남의 거 보고 영향받아서 하는 건지 그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거 약간 어떤 단순한 꿀팁을 떠나서 어떤 철학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설명드리고 네. 싶었던 거고 두 번째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모던이 심플, 모던, 맞아요. 군더더기 없는 막 이런 게 막 유행이 되면서 극함의 모던함. 벽을 새로 다시 맞춰서 석고보드를 다시 쫙 친다던가 무몰딩, 마이너스 걸레바지, 히든도어 막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그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이 인테리어 비용을 차지를 하는데 남들이 사실 이걸 다 하니까 그냥 우리 집에도 적용을 하고 이런 비용 상승에 큰 역할을 한다라고 봐요. 이게 말이 깔끔한 거지 이렇게 비용이 깔끔하지는 않는데 비용이 사실 모던하게 하고 심플하게 하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처음엔 잘 모르시니까 저는 뭐 군더더기 없게 막 화려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이게 비용이 적게 드는지 알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 분위기를 만들려면 밑작업이 아주 많이 필요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막 심플한 모던함 이게 유행처럼 막 번지면서 그게 이제 비용 상승에 큰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뭔가 많은 걸 덜어내는 디자인이지만 가격을 덜어내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직구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직구를 해서 싸지만
뭐냐면 우리가 싼 걸 직구하지 않고 보통은 비싼 걸 직구하잖아요. 맞아요.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네. 그러니까 결론은 비싼 걸 사는 거는 맞아요. 조금 싸게 사는 건 맞지만 해외 직구를 한다던가 고가의 자재를 좀 많이 쓴다던가 아니면 사업 공간에 많이 썼던 뭐 약간 실험적인 소재를 많이 쓴다던가 정보가 많기 때문에 소재도 다양하고 막 신기한 거 쓰고 수입 자재 쓰고 이러면서 점점 더 인테리어 비용이 상승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유리 블럭을 한다거나 사실 블럭 몇 개 쌓는 거지만 비용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금속 파티션 특히 이제 금속으로 들어간 작업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대중적이지 않고 특별한 것들을 선택하면 할수록 비용이 올라가는 거는 너무 필연적인 건가 봐요. 우리가 신발도 막 에디션 막 맞아요. 이런 거 하나 네. 갖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집에다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운동화처럼 작지 않잖아요. 면적이 되게 크잖아요. 이 한 면을 막 되게 특이한 수입 배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비용이 상승이 된다. 그러면 약간 인테리어 의뢰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특별한 약간 유니크한 남들과 다른 이런 거를 요구하면서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요? 이러면 안 되네요. 안 되죠. 뭐 더 예쁜 거 없을까요? 더 특이한 거 없을까요? 뭐 개성 넘치는 거 없을까 하시는데 보통은 이제 비용이 한계가 있고 정해져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머리를 쥐어 짜내는 건 저희 역할은 분명히 맞지만 거기서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사 시작 전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하셔야 되고 다른 정보들을 막 이제 보시잖아요. 네. 우리 집에 이렇게 하기로 정했는데 인스타그램 보니까 또 막 다른 게 나오고 막 남의 집이 예뻐 보이고 하면서 변경 하다 보면 인테리어 비용이 정말 많이 상승될 수 있어요. 왜 상승될까요? 했는데 뜯을 수도 있고요. 이미 물건이 도착했는데 그걸 또 반품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인테리어는 날짜가 늘어나면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면 부수적인 비용이 늘어나는 거고 근데 이제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시작을 하면 정말 엉망진창 잠도 못 자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돈도 돈대로 맞아요. 쓰고. 그래서 한 번 정했으면 웬만하면 그거에서 발전을 시켜야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제 바꾸면 업체도 힘들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죠. 들으면서 생각해봤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잘 모르니까 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아니 저는 고민한 게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고민한 거고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변경 요청한 거죠. 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니라는 거죠. 그쵸. 예를 들면 우리가 티셔츠를 하나 만들려고 천을 시켰어요. 검정색 이제 천을 시켰는데 갑자기 핑크색으로 바꾸고 싶대요. 그럼 이제 도착했는데 다시 보내야 되죠. 아니면 위에 부분만 만들었어요. 티를 만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치마를 만들고 싶대요. 그럼 더 필요해. 더 사와야 돼. 막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계획이 이제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처음부터 정해진 거에서 어느 정도는 조율이 되겠지만 그게 너무 많이 변경되면 비용이 계속 상승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로 인해 나중에 이제 업체랑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비용이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는데 네. 그런 고객분들이 또 제법 있다는 거죠. 그쵸. 많이 발생이 되고 잘 모르시니까 그럴 그러니까요. 수 있어요. 그래서 여쭤본 게 이 영상 보면서 에이 저런 사람도 있냐 이럴 수 있지만 사실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네. 특히 우리 지불하다 보면 한 번 정하면 됐지. 그게 안 돼요. 어느 정도는 저도 이해하고 저도 저희 집 하면서 전날에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다음날엔 또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런 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마지노선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저번 영상 공정표 있잖아요. 아, 그거를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 전에 말하면 돼요. 그 공정 전에. 그럼 이 비용을 아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다 지나고 말하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 별거 아닌 것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알고 나서 아 이러니까 내가 비용이 올라갔구나 느끼는 것과 굳이 이거 자꾸 왜 비용이 올라가지 이건 다를 것 같아요. 하는 중에 말하는데 왜 자꾸 비용이 올라가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아마 이거 많은 분들에게 심적인 안정감과 네. 완성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이 비용이라는 거는 사실 다들 아끼고 싶어 하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올라가는 거를 좀 막는 거 말고 비용 좀 아예 절약할 수 있는 팁도 몇 개 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약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내가 이게 정말 꼭 필요로 하는 건지 이 포인트를 꼭 해야 만족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남들이 해서 그냥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삶에 필요한 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나는 여기에 포인트를 하고 싶다. 이건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거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은 데는 좀 걷어낼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을 한번 갖는 것만으로 많이 걷어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줄여야지 너무 맥시멈으로 다 해야지 하는데 비용은 줄여야지 이거는 좀 어려워. 네. 자, 그렇게 해서 비용 한번 줄였어요. 네. 자, 또 한 번 더 줄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인테리어 할 건데 비용 어떻게 줄이면 돼? 친구들이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목공 공사를 최대한 많이 줄이라고 하거든요. 목재로 모양을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그걸로 모양을 만들면 목재로 그냥 노출할 수가 없고 칠을 하던 시트지를 붙이던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또 그만큼 칠이나 시트지가 늘어나는 거고 뭔가 작업이 계속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목공 공사를 좀 줄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줄이는데 또 어떻게 줄이느냐 일단은 곡선을 많이 줄이면 돼요. 곡선으로 막 이렇게 둥글리는 작업들은 아무래도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건데 종이를 접을 때도 곡선으로 접을 때는 조금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요. 걸리잖아요. 네. 그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으로 하면 좀 빨리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곡선 작업이 너무 많지 않게 그런 것들을 줄인다면 비용 절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곡선을 최대한 줄이고 또 가능하면 목공 작업도 많이 줄이고. 맞아요. 자, 비용 한번 또 줄였어요? 한 번 더 줄여주세요. 그리고 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그건 충분히 이해하나 공사 시작 전에 꼭 조율을 하셔야 돼요. 하면서 계속 바꾸면 비용이 계속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일단 공사 시작 전에 최대한 나의 마음을 정하고 그걸 업체랑 조율해서 계획을 좀 철저히 짜자. 그런 비용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아이씨,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큰일 나겠네요. 안 돼요. 큰일 나요. 막 그래서 이런 분들 계세요. 일단은 철거가 급하니까 먼저 시작을 하고요. 하면서 디자인 해주세요. 그러면은 공사가 처음에 시작은 빠를 수 있겠죠. 네. 끝은 똑같거나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저 진짜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화장도 예를 들면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눈하다 갑자기 입술하다가 막 이러면 엉망진창이 될 수 있잖아요. 다시 지우고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계획을 정확하게 짜서 정확한 날짜에 공정대로 해야지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건데 이거를 막 중구난방 막 하면은 더 많이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저 포함해서 성격 급한 분들 많아가지고 맞아요. 바로 시작하고 어떻게든 일단 시작하자 네. 이럴 것 같은데 이게 더 오래 걸리고 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길이군요. 그래서 저는 끝나는 날짜를 먼저 여쭤봐요. 언제까지 끝났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시작에 할애를 많이 하고요. 처음에 계획에 그 다음에 요 이 땅에서 따다다다다 시작을 이제 해야지 오히려 합리적으로 공사 잘 끝나지 시작 먼저만 해놓으면 뭐예요. 현장 지저분하고 엉망진창 관리도 안 된단 말이죠.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시작점을 고민을 많이 해야겠네요. 맞아요. 듣고 보면 정말 인테리어는 미리 상상하고 최대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는 게 정말 많은 것들을 아껴주고 완성도도 높여주고 이런 거네요. 저 잘 안 되는 건 잘 알지만 업체랑 충분히 조율하셔서 네. 장단점을 파악을 하시고 내 마음을 어느 정도 정하는 것도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 이게 물론 쉽진 않겠지만 또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다 보면 또 인지가 되고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또 강조해주고 싶은 게 또 있다고. 이거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최대한 내가 정해진 예산에서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막 1,000만 원이 추가래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예산 좋아요? 이렇게 되실 수 있잖아요. 업체랑 비용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시면 안 돼요. 변경할 때나 뭔가 바뀌었을 때 그때 서로 여쭤보고 업체에서는 정보를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투명하게 상의를 해야 내가 이걸 할지 말지 정하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해주세요. 업체 해드릴게요 하다 보면 이제 기가 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진짜 몇 천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되기도 하거든요. 나 그렇게 많이 들 줄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요. 네. 근데 벌써 했어요. 그럼 돈을 지불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쵸.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선 중간에 비용 얘기하는 걸 좀 껄끄러울 수 있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 말만 하면 비용 추가래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설명을 드려요. 제가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불편해하지 마시고 결정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다. 그래서 이거 했을 때 얼마 추가가 돼요? 그러면 고객 결정하시잖아요. 이거는 생각보다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할게요. 이런 의견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 나중에 추가 비용도 오히려 줄 수도 있거든요. 선택을 본인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불편해하지 말고 꼭 투명하게 이야기를 잘 나눠보자. 비용 얘기하는 게 불편한 요소가 아닌 거네요. 오히려 서로 더 잘하자고 잘 되자는 그런 맞아요. 얘기로 인지가 돼야겠네요. 맞아요. 그게 서로만 이해만 되면은 나중에 불편하게 작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비용이 도대체 왜 자꾸 올라가는지 너무 답답하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비용 상승의 이유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유행을 너무 따르는 거, 고가의 수입자들 쓰는 거, 공사 중 변경 뭐 이런 요소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금액 절감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내가 꼭 필요한지
그리고 목공공사 줄이기, 공사 중에 변경하지 말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사실은 그냥 들으면 너무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막상 하게 되면 그걸 다 까먹고 왜 자꾸 비용만 늘어나, 너무 화가 난다, 막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놨다가 업체랑 조율을 잘 하셔서 인테리어 하는 과정이 즐거운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랑 본인이 뭔가 다른 팀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만들어 나간다는 이제 팀워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팀이 조화롭게 잘 돼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테리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인테리어 비용이 왜 자꾸 올라가냐, 너무 힘들다 이러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신다면, 또는 이제 인테리어를 앞두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 널리 퍼뜨려주세요. 감사합니다.